네, 오늘은 4단원 이차함수와 그래프 마무리하는 단원 마무리 문제를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이차함수인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좌변을 y로 놓고 우변의 식을 정리했을 때 2차식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겠지요. 기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억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기억은 분배 법칙으로 전개를 해서 정리해 볼게요. x 마이너스 2x 제곱과 같이 2차식이 되므로 기억은 2차 함수 맞네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2차 항이 존재하지 않는 거 바로 눈에 보이죠? 2차 함수 아닙니다. 디귿을 보면 괄호를 풀어서 전개하고 동류한 계산까지 해줘야겠네요. 괄호 먼저 풀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다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은 그대로 쓰고요. 동류한 계산 해볼까요? 네, 2차 항이 지금 없어지고 있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8만 남기 때문에 2차 함수가 아닙니다. 리을도 곱셈 공식으로 전개 한번 해주면 5x 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6이므로 2차 함수에 해당되네요. 그래서 1번에서 2차 함수인 것을 찾으면 기억과 리을만 해당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 2차 함수 중에서 그래프의 폭이 가장 좁은 것부터 차례로 나열하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x제곱의 개수의 절대값을 확인해야겠죠. 기억부터 차례로 확인해보면 기억은 4, 니은은 2분의 1, 디귿은 1이네요. 그 다음에 리을은 3분의 1이고 폭이 가장 좁기 위해서는 그 절대값이 커야겠죠. 따라서 제일 큰 것부터 차례로 나열해보면 기억, 그 다음에 1인 디귿, 그 다음에 3분의 1보다는 2분의 1이 크므로 니은이 세 번째고 마지막 리을입니다. 이러한 순서가 되겠네요. 3번은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의 그래프와 x축의 대칭인 그래프, 그 식을 먼저 찾아봐야겠네요. 찾아보면 y는 얼마인가요? 네, 3x 제곱이 되겠죠. x제곱의 개수를 봤을 때 마이너스 3과 3으로 절대값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일 때, 그럴 때 x축의 대칭인 그래프가 되네요. 이 그래프가 이제 점 a, 마이너스 9a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x 좌표와 y 좌표를 각각 함수식의 x와 y 자리에 대입을 해야겠죠. 대입 한번 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 9a가 되고 3 곱하기 x 자리에는 a가 들어가서 a 제곱이 됩니다. 정리 한번 해주면 3a 제곱 플러스 9a가 0이 되고 3으로 한번 나눠줄 수 있죠. 3a는 0이 되고요. 인수분해 해주면 a로 묶었을 때 a 플러스 3은 0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해를 구해보면 a는 0 또는 a는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었으므로 a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3이 해당이 됩니다. 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2차 함수, 주어진 2차 함수의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려봐야겠는데요. 2차 함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릴 때는 꼭지점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판단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y축과 x축을 그리고 꼭지점 찾을 수 있나요? 꼭지점 찾으면 0,1이죠. 0,1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식을 봤을 때 x제곱의 개수가 3으로 양수죠. 따라서 아래로 볼록하게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기에 기억부터 차례로 확인해 볼게요. 아래로 볼록한가요? 그쵸? 방금 그렸듯이 아래로 볼록하고요. 니은 y축의 대칭 그렇네요. y축에 대하여 좌우 대칭이죠. 제3, 4분면은 지나나요? 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되기 때문에 3사분면은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y는 3분의 1 x제곱의 그래프와 x축의 대칭 그렇게 되나요? 대칭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프의 폭이 서로 같아야겠죠. 그런데 지금 x제곱의 계수를 살펴봤을 때 아까 주어진 2차 함수는 3이었고요. 방금 비교하고 싶은 2차 함수는 3분의 1로 계수가 지금 계수의 절대값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x축의 대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미음에서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네요. 미음도 맞는 얘기네요. 따라서 기억에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과 미음이 해당됩니다. 5번 문제에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주어진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찾아야 되는데요. 함수식에서 x의 개수인 a, 즉 기울기에 해당되죠. 기울기와 그 다음에 상수항인 b, y절편, 기울기와 y절편의 부호, 즉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서 그래프를 찾아야겠네요. a와 b의 부호를 결정하기 위해서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주어진 그래프를 봤을 때 어디로 볼록한가요? 네, 위로 볼록하니까 그 사실로부터 A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어요. 위로 볼록함으로 A는 0보다 어떤가요? 0보다 작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그래프 상에서 꼭지점 보면 이 이참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인가요? 0, b가 되는데 그래프 살펴보면 x축보다 아래에 있죠. 따라서 b의 부호도 마이너스 0보다 작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다시 1차 함수로 돌아가서 1차 함수에서 a가 기울기였는데 기울기 아까 0보다 작다고 했죠. 마이너스이고 그 다음에 y절편인 b도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주어진 보기 중에서 y절편이 음수이면서 그 다음에 기울기도 음수인 경우를 찾아보면 리을이 해당됩니다. 5번의 정답은 리을입니다. 6번에서 그래프가 제3, 4분면을 지나는지 지나지 않는지 판단하려면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려봐야겠는데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꼭지점과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판단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네요. 기억부터 그려볼게요. 기억의 꼭지점 찾을 수 있나요? 0,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0, 마이너스 1 찾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계수 3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면 되겠네요. 그 다음 니은으로 넘어갈게요. 니은의 꼭지점은 마이너스 2, 0이고요. 좌표 평면에서 마이너스 2, 0 먼저 찾고요. 꼭지점으로. 그 다음 x제곱의 계수 3이니까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또 그리면 되겠고요. 디귿 볼게요. 디귿은 꼭지점이 마이너스 1, 2가 되네요. 좌표 평면에서 마이너스 1, 2를 찾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계수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하게 그리면 되겠죠. 다음 리을 볼게요. 리을의 꼭지점은 마이너스 2, 2가 되고 좌표 평면에서 마이너스 2, 2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계수 3분의 1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면 되죠. 이 네 가지 그래프 중에서 제3, 4분면 지나지 않는 경우 찾아볼게요. 찾아보면 니은과 또 어떤 건가요? 리을이네요. 나머지 기억과 그 다음에 디귿은 제3, 4분면 지나고 있죠. 따라서 6번에서 3, 4분면 지나지 않는 것은 니은과 리을이 해당되겠습니다. 7번도 주어진 이차함수의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려봐야 하기 때문에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 먼저 주어진 이차함수를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봐야 되겠네요. 한번 고쳐볼게요.
마이너스 2로 먼저 묶어주죠. x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이제 괄호 안을 x제곱 플러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9가 있으면 완전 제곱식 되고 다시 마이너스 9 해줘야 같은 식이죠. 그러면 이 세 개의 항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고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9 곱해서 플러스 18 괄호 밖으로 나가고 이제 상수항 정리까지 해주면 끝나네요. 13. 이제 꼭지점 찾을 수 있나요? 꼭지점 찾기 위해서 우리 식을 이렇게 바꿨죠. 꼭지점은 3,13이네요. 이제 이차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y축, x축 그렸고 3, 대충 13이라고 해서 꼭지점 찍고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로 음수이므로 위로 볼록인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제 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도 찾아주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함수식의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0 대입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오죠. 따라서 y축과는 마이너스 5에서 만나요. 그래서 위로 볼록하게 대략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찾고 싶은 것은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감소하는 x 값의 범위예요. 이 증가 감소는 이차함수의 축을 기준으로 바뀌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x값이 증가할 때 오른쪽으로 그래프를 따라갔을 때 아래로 내려가는 이 범위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x값의 범위가 되겠네요. 식으로 부등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x가 어디보다 3보다 큰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8번 갈게요.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서로 겹치는 것을 찾아야 돼요. 평행이동해서 서로 겹쳐지기 위해서는 그래프의 폭, 그리고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그 그래프의 모양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뭐였나요? 네, x제곱의 개수였죠. 보기 중에서 x제곱의 개수가 같은 식 찾았나요? 네. 디귿에서 보면 디귿에서 분배 법칙으로 전개했을 때 10x제곱 플러스 2x제곱이 됐죠. 따라서 지금 디귿에서 x제곱의 개수가 2였고 그 다음에 리을도 x제곱의 개수가 2가 되죠. 네, 그래서 8번에 평행이동해서 서로 겹쳐지는 것은 디귿과 리을이 해당됩니다. 9번은 먼저 이 식을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봐야겠네요. 그래야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2로 먼저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6x 써주고 나서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수 얼마인가요? 플러스 9. 마이너스 9 해줘야 같은 식이 되므로 여기까지 써주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상수항인 마이너스 16 써줍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항으로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는데 써볼게요.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2와 곱해서 괄호 밖으로 나가면 플러스 18 마이너스 16 한 번 더 정리해 줄게요.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2라고 이제 식을 변형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죠.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나요? 네, 마이너스 3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요. 네, 2만큼 평행 이동했죠. 그래서 p와 q를 구했고 마지막으로 p 플러스 q 계산해주면 3,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10번 문제는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꼭지점 1,
x-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이므로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그런데 x제곱의 개수가 3이었죠, 아까. 그래서 앞에 3 붙여주면 같은 식이 되겠네요. 전개해서 식 비교해주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 3을 각각 곱해서 정리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마이너스 2가 되므로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입니다. 이제 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네요. y축과 만난다는 얘기는 x좌표가 0이죠. 0, 얼마냐? 그거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함수식에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3 곱하기 0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0 플러스 1이니까 계산했을 때 1이 되죠. 그러면 y축과는 0, 1에서 만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11번도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로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식을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x 플러스 2의 제곱 또 마이너스 5라고 쓸 수 있는데 지금 x제곱의 개수는 정해져 있지가 않죠. 그래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대로 a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a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한 점, 여기 y축과 만나는 0,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을 대입해서 a를 구할 수가 있어요. x에 0 넣고 y에 마이너스 3 넣어서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우변 보시면 2제곱해서 4a,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3, 4a가 2고요. a는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이제 함수식을 완성해보면 y는 a 자리에 또 2분의 1이 들어가서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이제 전개해서 정리를 해야 a, b, c의 값을 각각 구할 수가 있네요. 2분의 1에 괄호 풀어주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5 있고요. 전개해주면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 상수항 바로 계산할게요. 2에다가 마이너스 5 해주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으로부터 b와 c도 구할 수가 있죠. b는 2고요. c는 마이너스 3이네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요. 아까 a는 구해놨죠. 2분의 1, b는 2, c는 마이너스 3.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요?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네요. 12번은 사각형 OABC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그 사각형이 사다리꼴이죠. 윗변 OA, 그 다음에 아랫변 BC, 그 다음에 높이 OC의 길이를 각각 구해서 계산을 해줘야겠는데요. OA의 길이는 점 A의 y좌표를 알아야겠네요. 그런데 점 A라는 것은 그 이차함수가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x에 0을 대입해서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오므로 점 A의 좌표는 0, 마이너스 4이고 OA의 길이 구할 수 있죠. 4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B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BC와 OC 구하기 위해서 꼭지점인 점 B의 좌표를 구해야겠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2차 함수식을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또 표현을 해야겠네요. 3분의 1로 묶어줘야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얼마 필요한가요? 네, 9가 필요하고 다시 9를 빼줘서 같은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4는 원래 있었고요.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해주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는 괄호 밖으로 나가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네요. 3분의 1에
x-3의 제곱 마이너스 7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꼭지점도 구했어요. 꼭지점 B의 좌표도 3, 마이너스 7이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구했죠. OC의 길이, OC의 길이는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7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사각형 OA, BC의 넓이 윗변과 아랫변 더하고요. 높이 3 곱하고 2분의 1까지 곱해줘야 넓이 나오죠. 2분의 11 곱하기 3이니까 2분의 33이 나옵니다. 13번은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함수식이 지금 완전하지 않은 식이어서 A 값을 구하고 나서 꼭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힌트가 주어져 있죠. x가 2보다 작을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 또 반대로 x가 2보다 클 때는 x값이 증가하며 y값은 감소한다. 이런 힌트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것으로부터 우리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이차함수 그래프를 봤을 때 축을 기준으로 y값의 감소 혹은 증가가 바뀌는 사실 알고 있죠. 그래서 13번 문제에서는 x가 2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증가, 감소가 지금 바뀌고 있죠. 따라서 우리 알 수 있는 사실이 축의 방정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는 2라고 쓸 수 있어요. 또 그 축 위에 꼭지점이 존재하죠. 꼭지점의 좌표가 x좌표가 2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2차 함수 식으로 넘어가서요. 꼭지점 혹은 축의 방정식과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는 주어진 2차 함수를 또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표현을 해봐야겠지요. 완전 제곱식 되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항은 a제곱 다시 한번 빼주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상수항을 써주면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제곱 상수항 밖으로 나가면 a제곱 플러스 a-1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의 꼭지점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마이너스 a, a제곱 플러스 a-1. 아까 우리 꼭지점의 x좌표 구해놨나요? 네, 구해놨죠. 우리 2로 아까 구해놨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실로부터 a 값은 a는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y좌표도 구할 수가 있네요. 꼭지점의 y좌표.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4 빼기 2 빼기 1이므로 계산하면 1이 나오죠. 우리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뭐였죠? 꼭지점의 좌표네요. 꼭지점은 2, 1이 됩니다. 14번 볼게요. 14번도 주어진 이차함수식을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만든 다음에 꼭지점을 식으로 먼저 표현을 해야겠네요. y는 a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항은 플러스 1. 다시 1 빼줘야 같은 식이죠. 플러스 b가 남아있고요.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은 괄호 밖으로 나가면 a와 곱해져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네요.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런데 이 꼭지점이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의 그래프 위에 있기 때문에 꼭지점 좌표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을 하죠. 대입해서 식 한번 써볼게요. y 자리에는 y좌표인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대입하고 x 자리에는 x좌표인 1을 대입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8이 된다는 사실 유도할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 조건이 두 그래프가 x축 위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두 그래프 중에서 1차 함수식은 완전한 식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어떤 점에서 만나는지 우리 구할 수가 있네요. 1차 함수식에서 y에 0을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x는 5라는 사실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만나는 점이 바로 x축 위의 만나는 점이 5,0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5,0은 2차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죠. 따라서 5,0이라는 점의 좌표를 2차 함수식에도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합니다. x에 5를 넣고 y에 0을 넣어서 식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y에 0 넣고요. x에 5 넣습니다. 마이너스 2a 곱하기 x 자리에 5, b. 우변을 한번 정리해보면 25a 마이너스 10a 플러스 b. 한 번 더 동류항 계산해주면 15a 플러스 b가 0이 되겠네요. 네, 이제 아까 구했던 식 기억하고 있나요? 아까 구했던 식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8, 또 15a 플러스 b는 0. 이 두 가지 식을 연립해서 a와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8이고 15a 플러스 b가 0이네요. 두 식을 서로 빼주면 마이너스 16a가 8이고요. a를 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네요. 다시 그것을 첫 번째 식에 대입해서 b를 구할게요. 2분의 1 플러스 b가 8이고 b는 2분의 16 빼기 1이므로 2분의 15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a 플러스 b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5이고요. 계산하면 7이 나옵니다. 15번 문제는 두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하나의 이차함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해서 다른 이차함수가 된 것처럼 나오는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실제로 그러한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점 A의 좌표 구할 수 있나요? 점 A 좌표는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3의 꼭지점의 좌표 되죠. 0,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점 B의 좌표도 한번 구해볼까요? 점 B의 좌표 구하려고 하면 함수 요거의 그래프를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꾼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8x 필요한 상수항은 플러스 16 다시 16 빼주고 플러스 13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x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이 바로 b의 좌표이고 4, 마이너스 3이네요. 이렇게 보면 이제 두 이차함수를 비교했을 때 두 이차함수의 x제곱의 계수는 1로 서로 같네요. 1로 서로 이렇게 같고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모양과 아래로 볼록한 모양과 폭이 서로 같아요. 그 다음에 두 이차함수의 꼭지점을 비교해보면 지금 y좌표는 마이너스 3으로 또 서로 같죠. 따라서 두 이차함수 비교했을 때 꼭지점의 x좌표만 서로 다르네요. 이렇게 0과 4로.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차함수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것이 오른쪽에 있는 이차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다시 살펴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이차함수 축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축을 그리고 빗금친 부분의 넓이 서로 같음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구해야 하는 것은 색칠한 부분의 넓이인데, 색칠한 부분의 넓이 대신에 어디 구하면 되나요? 이 점을 C라고 했을 때 사각형 OA, BC의 넓이만 구하면 OA, BC의 넓이를 구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색칠한 부분의 넓이와 같은 거겠죠. 우리 지금 좌표도 다 구해놨기 때문에 색칠한 부분의 넓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 OA, BC의 넓이 구해보면 가로의 길이 얼마인가요? 네, 4고요. 세로의 길이 얼마인가요? 네, 3이죠. 곱해서 답은 12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서 단원 마무리 문제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